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등학교 여교사입니다. 작년에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파행을 겪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파행을 당했죠. 파행을 겪은 후 한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최근 한 일로 인해 기분이 상쾌해져 이런 이야기를 전해보고 싶어요. 제 결혼이 어떻게 파행으로 이어졌는지, 그 이유는 제 부모님의 직업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은 시장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음식을 팔고 계십니다. 시장에 가면 호 뚝뚝한 곳에서 옥수수를 파는 그런 가게인 거죠. 제 부모님은 각자 작은 가게에서 지금까지 호떡, 붕어빵, 옥수수 등을 팔며 살아오셨어요. 갑자철의 시장에서 운명처럼 만난 부모님은 호떡 아가씨와 붕어빵 총각으로 불리다가 연인이 되어 결국 결혼을 했죠. 저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부모님은 각자의 가게에서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 오셨어요. 아주 어릴 적에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음식들은 엄마와 아빠가 파는 맛있는 음식이기에 매일 먹어왔죠. 수 있어서 좋았던 건 아직도 나는데요.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는 엄마와 아빠가 시장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시장에 와서 우리 부모님을 볼까봐 난 손도 대지 않았어요. 매해 학기 초 부모님의 직업을 쓴 안내문을 작성할 때 저는 엄마는 가게 주인, 아빠는 회사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만약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 부모님의 일을 알게 된다면 매우 불안했어요. 그냥 음식을 만들어도 사람들은 모르는데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람의 입이 얼마나 솔직한가, 그리고 음식에 들어가는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냥 싸구려 음식이라도 엄마의 음식은 가격이 싼 편이지만 그만큼 손님이 자주 찾는 음식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빠도 그래서 일부러 좋은 재료를 골라 만들며 부모님은 비록 싼 음식일지라도 눈에 띄게 정성을 다해 만들기를 원해요. 몇백 원, 몇천 원 하는 음식인데 예전에는 매일 저녁에 호떡 반죽을 만드는 엄마와 새벽까지 파들 삶는 아빠를 보며 나 혼자 알아준다고 생각해요. 저런 고생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철없던 생각은 부모님의 한결같은 정성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며 조금씩 바뀌었고 세상은 우리 부모님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큰 교훈을 배웠어요. 나중에는 자신의 부모님의 직업을 매우 존중하게 되었어요. 그러한 부모님을 돈만 되는 것으로 보고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분노가 일어나 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자랑이나 귀신도 잡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는 건가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올 때면 부디 제발 누구든 좋으니 천벌이라도 내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늘이 제 억울함을 알아주는지 이달 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고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9살 타오르는 여동생이 생겼어요. 그는 늦둥이라고 불리는데 태어난 동생에게 질투를 느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서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귀여웠어요.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자신의 외모에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언니는 여기저기 예뻐. 얼굴에는 더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은 마음에 들지 않아. 엄마 아빠는 나이가 많을 때 나를 낳아서 아무것도 좋은 게 없나 봐. 언니는 예쁜데. 옛날 동생이 볼에 바람을 넣고 투정 부리는 모습조차 너무 사랑스러워해. 그래서 늘 아니야. 언니 보기에는 우리 유정이가 언니보다 훨씬 예뻐. 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외모에 미친 동생은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급기야 수능이 끝나는 날 혼자 겁도 없이 성형외과에 상담을 갔어. 언니, 학교가 끝났어. 지금 서두르면 도와줄래? 동생의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지 싶어 동생이 말한 성형외과에 급하게 갔어. 거기서 얼굴에 사인펜으로 잔뜩 그린 것 같은 모습의 동생을 보게 되었어. 너 얼굴이 왜 그래? 영문이 모르는데 동생을 보고 놀라서 물었어. 그러자 언니, 내가 상담을 받았거든. 마침 수험생 할인 이해준다는데 어떻게 언니가 대신 병원비 좀 내주면 안 될까? 여기 간호사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카드로 결제하면 무이자 할부도 되는데 황당하고 어이없었지만 동생은 내가 결제를 해줄 거라고 믿고 지 잔뜩 기대하고 있었어. 그래서 가방에 있던 물티슈를 꺼내 동생의 얼굴을 닦았어. 그때 동생은 놀라며 제 손을 붙잡았어요. 하지 마. 이대로 수술해야 한다는 말이야. 네가 수술할 때가 어딨어? 언니가 말했잖아. 넌 충분히 예쁘다고. 그러니까 얼른 지우고 집에 가자. 싫어하나? 오늘 수술할 거야. 몇 달만 지나면 20살이 되는 동생이 마치 9살 아이처럼 저에게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와 동생에게 소란의 진료실에 있던 남자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술할 수 있죠? 전에는 동생의 말을 듣고 남자 의사를 불편하게 쳐다봤어요. 자, 의사가 내 동생의 얼굴에 그림처럼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지만 수술이라는 바람은 얻지만 않았어도 이 정도까지 갈 일이 없었을 텐데요. 남자 의사는 동생과 저를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사태를 파악한 것인지 그제야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안 되죠. 선생님도 퇴근해야 하고. 아까는 야간 수술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위장의 핑계였지만 야간 수술 접수가 끝났다는데 어설픈 핑계가 됐어요. 동생은 이 비행기가 나왔지만 사태는 그렇게 수습이 된 듯 했어요. 아무리 예쁘고 싶어도 취향은 끝났다고 돈도 없이 바로 소. 외과 의사가 잘못 넣을까 봐 겁도 안 나요. 저는 집에 온 후로 계속 동생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동생은 아무 소리도 없이 뒤통수만 보여줬어요.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부모님은 퉁퉁 부은 동생을 보고 걱정을 하셨죠. 독립하여 시험에서 후회할까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날 저녁에 곱씹어 보면 동생의 말을 듣고 나면 가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걱정이 현실로 변해버렸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퇴근 준비를 하는데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어요. 문자 내용을 보니 동생이 다시 상처를 입었다고 찾아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병원비를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문자로 연락한 번호로 통화했어요. 전화 받은 사람은 그날 봤던 낯선 남자였고 우리는 그렇게 몇 번의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부탁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동생이 다시 병원에 가면 시술을 하지 않고도 잘 기르면 지금보다 훨씬 예쁘게 될 거라고 동생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했어요. 그 남자 말이 제게 믿음직스럽게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말이 저를 조심하게 만들지는 몰라요. 동생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데 외과 의사가 수술 없이 꽃에 피워질 거라고 말하는 건 왜일까요? 당연히 수술을 받아야 이쁘게 변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양 씨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처음에는 창피해서 부끄러웠지만 나중에는 그 의사와 몇 차례 소통을 하다 보니 신기한 인연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일부 정말 재치 있는 교사들이 한번 잘 해보세요 라고 조언해줬는데 그때부터 좁은 학교에서 외과 의사와 연애 중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니라고 반박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학생들까지도 선생님도 연애하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상황이 심각해져서 결국 그 소문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며 포기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소문이 잠잠해지자 그 의사와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 남자가 정말로 온순한 사람이라서 좋았어요. 전 교사로서 몇 차례 소개팅을 통해 남자를 만났었지만 그중 그 의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별화되어 있어서 우리 둘은 진짜 연인이 되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1년을 함께 했어요. 연애를 하면 사람은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눈치가 예민한 동생이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내 동생은 내가 만난 병원 의사와 연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반가워했어요. 그럼 언니가 걔랑 결혼하면 내 수술 공짜로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무슨 공짜 승규 씨는 페이닥터야.
그래서 그들은 페이닥터로 갔다가 원장인 줄 알고 있었는데 원장이 아니라 페이닥터였어. 페이닥터로 가면 자기 일만 잘하면 끝나겠지 라고 말했어. 조금 순진한 동생 때문에 어쩌다 보니 남자친구를 칭찬하게 되었고 우리 부모님은 제가 의사와 연애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의사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지 라며 생각했을 거야. 이 사람이 우리 딸을 사대로 가도록 얼마나 힘들었겠어. 우리 딸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홀하지 않아요. 외모도 멋있고 요즘에는 교사로서도 일류래. 우리 부모님은 우리와 남자친구가 함께 수고했다고 인정해 주시며 자랑스러워 하셨고 그 모습을 볼 때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내 생각에도 우리와 남자친구는 직업적으로 봤을 때 합이 꽤 괜찮은 것 같았어. 그런데 그 생각은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자친구 집에서도 만나는 여자가 초등학교 교사라고 해서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쁘지 않다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좋지도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단지 정말 말 그대로 제 지갑이 딱 나쁘지 않았던 거였어요. 우리는 약 2년 동안 일반적인 연애를 했어요. 둘 다 결혼 가능한 나이였기 때문에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 부모님은 서둘러 결혼하고 싶어 하셨기에 집에 남자친구를 데려와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을 제안하셨어요. 남자친구는 좋다고 했어요. 남자친구와 제 부모님의 만남은 금방 이루어졌고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방문한 우리 집을 돌아다니며 둘러본 걸 보며 저희 엄마는 긴장을 했죠. 사실 우리 집은 오래된 1층 주택이에요. 이미 이사 온 지 10년이 넘어서 그 해에 40년이 넘었고 집안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외관상으로는 집이 오래되고 낡은 느낌이 강했어요. 그동안 무심코 지냈었는데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후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별표 모든 것이 한꺼풀 벗겨지고 속이 씁쓸해졌어요. 그러나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엄마가 해준 음식이 맛있다며 기분 좋아했어요. 남자친구가 우리 집을 보고 실망할까 걱정했었는데 그의 반응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후로는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여겨졌어요. 얼마 후 저도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날 남자친구의 엄마를 만나는 것에 대비해 옷과 화장에 신경을 쓰고 꽃다발도 준비했는데 남자친구는 자기 집 앞에서 내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내가 자기 부모님 직업을 거짓말했어. 남자친구는 자신의 엄마에게 우리 부모님이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고 화가 났어요.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남자친구의 집이 그리 풍족하지 않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무엇 하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재산이나 조건으로 마음을 쏟아부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불쾌한 마음에 그냥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돌아서니 허머 닥터가 벌써 저희 아들을 데리고 왔다. 어서 해서 내가 승규의 엄마예요. 하니 반가운 모습으로 그의 어머니가 케이크를 들고 다가오셨다. 하지만 우리 쪽으로 걸어오지 않고 당황한 우리를 보는 그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지불을 집어넣으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갑자기 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가 사는 아파트는 20평을 조금 넘는 크기였는데 우리 집보다 훨씬 낫다. 그의 어머니는 초면인 나에게 남자친구가 고등학교 때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 남은 아이를 의사로 키웠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다. 남자친구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을 텐데 주저앉았다. 그런데 나는 계속 마음이 불편했다. 어렸을 때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의 직업을 알 수 있을까 걱정했던 그때랑 비슷했다. 그리고 내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다. 가영 씨라고 했나? 그녀는 이 동네에서 살고 있었다. 이제 우리 승규도 7살이 되어서 입학해야 하는데 어떤 동네가 좋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요즘은 부동산만 다니니까.
어머니께서 저에게 사는 동네에 대해 물으셨어요. 제가 대답했더니 그 동네는 조금 애매하지만 재개발 얘기가 있어서 시장 근처여서 손님들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이 사업하시니까 걱정될 것은 없겠네요. 그러자 어머니는 어떤 체인점 이름인지 알려줘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녀의 말을 끊고 우리 부모님은 시장에서 호떡이랑 붕어빵을 파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니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남자친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엄마, 내가 설명할게 라고 말했더니 아마 당신이 아는 시장에서 성인용품을 파는 비해 성적인 제품을 파는 것은 아닐 텐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사실 확인하더니 불쾌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의 근황을 확인하더니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반응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께서는 답답하다는 듯이 일어나 냉장고에서 찬물을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마신 후 전에 대해 아주 불쾌한 눈총으로 쳐다보셨습니다. 그 찬물을 갑자기 저에게 뿌리며 저는 처음 당하는 순간에 숨어서 당황하여 어머니를 찾아보았어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께서는 성난 코끼리처럼 씩씩거리며 제게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미안한데 이 결혼은 물러야 하지 않아. 나는 그런 식으로 불량식품이나를 사는 것에 관해 생각이 조금도 없거든. 초등학교 교사라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그런 하찮은 집에서 우리 아들을 가져와 그런지 꿈속에서 씁쓸한 느낌이 드네. 그러나 대답은 안 해. 역시 잘못을 한 게 그 끝이니. 하찮은 곳이었던 것보다도 더 초라한 가정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놀라서 얼른 수건을 가져와 제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이 모습에 거대한 분노에 물들어 있는 그의 어머니는 내게로 다가와서 내 등을 후려치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집구석 여자를 데리고 왔느냐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손을 피하고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택시 안에서 내내 울었습니다. 되먹지 못한 사람이 하는 그 웃기지도 않은 말에 심장이 아팠지만 그 사람이 그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말을 계속 듣기 싫어서 갈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로 미안하다고 말했고 어떻게든 자신의 엄마를 설득할 것이니 기다려줄 것을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고 내 집이 그렇게 좋다며 우리 부모님 직업이 하찮하다며 창피해하는 거 너 내가 그렇게 창피했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거짓말하는 너처럼 내 집에 갈 생각은 없어. 너 같은 사람이 좋았던 내가 창피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듣자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헤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더니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통보다 일찍 가게를 닫고 집에 들어와 누워 계셨고 제 눈에는 엄마의 한쪽 팔에 감아진 붕대가 보였습니다. 엄마, 팔이 어째서 그래요? 무슨 일 있지 않았어요? 라고 물으니 엄마는 다친 팔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별거 아니에. 당신의 어머니는 빈혈로 쇼크를 경험하면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가 기름 진동판에 팔을 얻어맞았어.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화상이 너무 심해서 흉했다고 생각할 정도야. 알겠지? 나한테 뭘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는 거야? 엄마 괜찮았다고. 그리고 누가 늙은 여자 팔을 볼까? 우와, 나도 그렇게 일하다가 다칠 거란 생각을 했어. 괜찮았어. 나는 항상 괜찮다고 말하는 엄마를 보면서 울컥했어. 그러자 엄마는 당황해하며 왜 우는 거냐고 물었고 엄마 정말 괜찮다고 하며 내게 위로했고 나는 그날 밤 화상을 치료하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조사했어. 그리고 며칠 뒤 퇴근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헤어진 남자친구의 병원으로 뛰어갔어. 병원에 도착하니 내 동생이 엄마의 팔을 남자친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 야, 왜 언니에게 말도 안 하고 엄마를 이리 끌고 왔어?
멀어. 왜 그렇게 큰 소리 지르니? 그래. 그날은 남자친구가 사회과학 의사라는 사실을 모르는 동생은 나에게 선하다며 이야기했고, 엄마는 망설임 없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팔을 보여주며 어디를 봐야 할지 막막해했어. 어쨌든 우리 먼저 나가자. 나가서 이야기하자. 엄마, 함께 나가요. 저는 엄마와 동생을 데리고 그곳에서 최대한 빨리 떠나려고 노력했어요. 괜찮아요. 정리해 주겠어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나를 막아서 우리 엄마 팔에 상처를 보여준 걸 꼼꼼히 살펴봐요. 미안해요. 괜히 여기까지 와서 혼란스럽게 했나 봐요. 하나도 안 놓칩네요. 요즘은 화장터 지우는 것도 어렵지 않고 유용해. 이 정도면 쉽게 낫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많이 나아지실 거예요. 어머, 다행히 솔직히 말해서 걱정했어요. 가르쳐 주기 전에 내가 이미 의사생도를 가져왔어. 우리 엄마의 사회라는 말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마치 제 예감이 맞다는 것 같아서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그분이 병원에서 보게 되었어요. 이게 다 뭐야? 그리고 무슨? 우리 엄마와 연락 없이 왜 갑자기 이곳에 오셨어요? 내 아들을 버려두고 온다 생각하고 없다 알았는데 역으로 들었어요. 저런 사람들은 왜 다 그래요? 그가 엄마 앞에서 아무런 거리감 없이 막말을 하는 걸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지 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쿨척하는 거, 특히 이런 식은 싫고요. 그러니 여기서는 그런 말은 삼가세요. 헤어지려면 그냥 헤어지면 되는데 왜 언덕을 보겠다는 거에 여길 봐. 염치도 없는 질문이네요. 정말 가영아. 다른 얘긴 또 헤어졌다고? 이봐요, 호떡 아줌마. 저는 이 끝쪽 같은 집안과 연결되고 싶지 않아서 당장 나가야겠어요. 우리 엄마랑 그의 어머니 물색시킨 태도에 놀라 손을 부들부들 떴어요. 나는 그 모습에 화를 내어 태어나 처음으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에게 핏대를 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들으면 이 병원 아줌마들 건 줄 알겠네요. 저도 당신처럼 몰상식하게 고하는 집안 같은 생각은 없어요. 붙잡아도 나갈 거고 시키더라도 나갈 거니까 비켜주세요. 어디선가 선생이라는 사람이 말을 다루던 참입니다. 그전에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우리 엄마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고 외의 엄마와 동생은 나오고 나서도 꽤 충격받은 데에 넋을 놓고 있었어요. 영어를 몰라서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답답해하셨지만 차마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 담아두는 게 최선인 것 같았어요. 엄마는 충격을 받아 효율적으로 증진할 때 3일 연속으로 장사를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전화 한 통을 받고 엄마는 다음 날 나갈 채비를 하셨어요. 어디가 장선화 가게 더 쉬어? 부동산에서 시장이 있고 건물의 월세 계약할 사람이었는데 거기 가게를 나갔어요. 사실 너 결혼하면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미안하지만 빼달라고 했었지. 아빠가 건물에 마침 자리도 있고 해서 좋게 말했더니 옮겨줬어요. 괜히 그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인데 어쩔 수 없지요. 엄마는 앞으로 너와 유정 생각해서 이제 장사 그만둘 거야? 어디 번듯한 가게를 차려서 남들이 내릴 수 없게 할 거야? 엄마는 제 결혼이 엎어진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태사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자식으로서 정말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뼈저리게 후회되고 있고요. 저는 엄마의 상태가 불안해서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선 거려.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때마침 학교가 방학이라 시간도 많아 저는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쯧쯧. 그리고 우리가 도착한 곳에서 정말 어이없게도 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부동산 사장님의 말을 듣니 페이 닥터님은 당신 아들의 병원을 개원하려고 한다고 해요. 월세를 알아보고 있던 것 같아요.
시장통 주변 사람들은 손님들도 격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뇌물이나 뭐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된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부동산 아저씨가 그의 어머니에게 여기 건물 주인이라며 우리 엄마를 소개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눈이 튀어나올 듯이 크게 뜨면서 사장님께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건물이 이렇게 자리예요? 시장 바닥에서 싸구려 헛떡이나 파는데 어떻게 큰 건물 쥔 건물 이상하게 그렇게 되나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떡집 사장님과 맞아요. 여기는 금방 좋은 자리에 있는 건물들은 죄다 호떡집 사장님들이라고요. 말도 안 돼. 사장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나는 몇 년 동안 이 동네에 살았는데. 싫으면 다른 동네로 가든가. 솔직히 여기 자리가 워낙 좋고 이 주인분들이 항상 값싸게 주시니까 들어오고 싶어서 주전인 사람들이 많아요. 아, 짜증나. 계약하려고 하는 거예요, 했어요. 잠시 후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똥 싸듯한 얼굴로 다가와서 우리 엄마에게 다가왔어요. 그때 나는 딱 속을 해서 고소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어요. 하필 이런 거에 시장통 건물 주인이라니, 어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월세 3주까지 주고, 나한텐 절대 안 줘요. 거기에 그렇게 특별한 가격을 넣으면 대감이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니네 집이 이렇게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진심으로 말하면 알았으면 다르게 했을 텐데요. 왜 결혼장을 창조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이해 못했어.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해봐요. 제 얼굴이 변한 모습을 보고 저에게 살짝 상쾌한 존경하는 여성인 그의 어머니를 보고 참았던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말이야? 건물이 있건 없건 달라지는 건 없어요. 돈 한 푼 없던 그 집인 줄 알았다가 이제 돈 좀 있어 보여서 아까워. 그 사람도 집조차 없는데 잘난 의사 아들을 팔지 말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우리 엄마는 그만하라는 듯이 제 옷자락을 잡아당겨서 가영아, 그만해라 하며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다급해진 그의 어머니는 전에는 미안하다고 했는데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뭐든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들 얼굴을 보고 이 결혼을 다시 진행해 주세요. 저희 여기 계약하려고 살던 집이며 아들 앞으로 대출도 많이 받았어요. 이곳은 위치에 비해 월세가 많이 싸서 순전히 여기 하나 보고 타올인 했는데 제발 제게 보자 좀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는 기가 차서 다시 손을 바들바들 더 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뒤늦게 연락받은 아빠는 무슨 일이냐며 저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아빠는 비난 계단에 놓여있던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그야 어머니를 쓸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건물에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러니 안 될 일이야. 그의 어머니는 저희 아빠의 빗자루에 밀려 일어나려 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 창피한 그의 어머니는 살다 이런 꼴은 처음이라며 혼자 성질을 부리다가 그 자리를 도망쳤어요. 우리 엄마와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풀렸어요. 그 후 우리 동네 건물값이 무섭게 오르기 시작했고 우리 엄마의 건물은 물론이고 아빠의 건물까지 합쳐 저희 부모님은 태어나 처음으로 가장 큰 돈을 손에 넣었어요. 저는 농담처럼 이제 장사를 그만두라고요. 좋은 집에서 편하게 쉬며 살라고 말했는데 무슨 소리, 돈은 자기 손으로 벌어야지. 이것들은 잘 뒀다가 우리 딸들이 시집갈 때 잘 써야겠다. 나랑 너 아빠는 시장에서 내 시장 하는 게 천직이야. 안 그래? 오 여보, 당신 말이 맞지? 시장엔 사람처럼 냄새가 나서 재밌어. 그리고 우리가 없으면 오다 가다 포터. 붕어빵 한 개 사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니? 우린 음식도 팔지만 그런 재미들 판다. 그래, 엄마 아빠 즐거우셨으면 됐어요. 저랑 동생 때문에 장사 그만 2시즌으로 만드세요.
이만큼 하면 정말 우리 부모님은 천상의 짝꿍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언젠가는 이런 우리 부모님이 가치를 알아주는 짝꿍을 만날 수 있겠죠. 피로파운이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의 고비를 넘겼지만 저는 이번에 또 한 번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죠. 추억을 판다는 우리 아빠의 말을 들으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잘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에 모두 보람과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조언을 많이 부탁드립니다.